쏟아부었죠. 4월 달에. 그리고 양측이 한번 치고받았죠. 그다음 또 10월 달에 또 이란이 한 200개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이 근데 다행히도 잘 막아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때릴 차례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수도 테헤란과 군사시설 20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בהן אמצעי ייצור טילים, אותם איראן שיגרה לעבר מדינת ישראל בהתקפותיה בשנה האחרונה. خودشون هم البته بزرگنمایی میکنن. بزرگنمایی اونا غلطه. اما توجه داشته باشید کوچک انگاری اون هم غلطه. 진짜 이게 중동에 여기 전선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이걸 통해서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요.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란과 이란이 키우는 대리 조직 네. 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걸프 국가들 진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초승달 벨트가 시아 벨트.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시리아의 친이란 정권,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게 다 이란이 만들어 놓은 저항의 축이에요. 이 저항의 축을 통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들도 가끔씩 드론을 이용해서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미군도 공격을 할 때도 있죠. 예. 그렇게 이란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자, 그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은 수니파 벨트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수니파 국가를 지원해주는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죠. 사우디랑 워낙 또 긴밀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 걸프에 있는 순위파 국가들 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왜 철저히 중립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전 잘못 들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항상 중립이지요. 그러니까 불똥이 튀지 않도록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표정을. 네. 보소서. 근데 내심은 이 순리파 걸프 아랍 국가는 네. 내심. 내심 이스라엘이 믿긴 한데 미국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더 마음에 안 들어. 네. 그 정도는. 왜? 걸프 국가는요. 이슬람 운동,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가 제일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걸프 국가는 다 왕정이잖아요. 네. 자,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혁명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네. 정권 안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극단적이냐.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 해요. 왜? 아랍 국가의 민심은 여전히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프 국가는 여전히 지금 표정 관리 중에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란이 과연 지금까지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많이 참았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본토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4월 달에 공격을 하면서 야, 이란이 이제는 뭐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란 내부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란도 네. 복잡해요. 내부가 안 복잡한 곳이 있습니다. 이란은 또 왜 복잡합니까, 거기는? 복잡하니까 제가 나와 있잖아요. 안 복잡하면 제가 왜 나오겠어요? 맞아요. 네. 자, 이란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인내로 계속 가자.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개혁,
이런 파들이 있는가 하면 개혁파. 그 반대에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보여줘야 돼. 싸우자. 전쟁을 해야 돼. 강경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강경파가 좀 세졌다. 근데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새로운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나 방향성은 어떤지. 자, 새로운 대통령 마수드 베제스키안 대통령이 개혁 개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 개방이요? 국제사회와의 경제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렇지. 예. 지금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 제대로 이란의 경제가 최악이에요. 미국하고 핵합의 제대로 하고 친서방, 미국, 영국, 프랑스와 계속 우리 교역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근데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호메이니. 네. 최고 지도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전개가 예상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거가 막 끝났습니다. 복잡하다. 와, 정말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동의 어떤 향방도 그치. 달라지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거의 다 됐는데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이게 억울해진 거네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신경을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신경 안 쓴 거. 팔레스타인 문제. 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협상을 왜 추진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비판을. 그게 좀 잘 되고 있었으면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 또 여기서 문제적 인물이 하나 있죠. 나타냐후. 나타냐후가 추진했던 게 일명 나타냐후 독트린인데요. 네.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 문제의 핵심은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나타냐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정반대. 나는 아랍 국가와 평화를 먼저 하겠다. I've always believed that we could establish peace with the Arab world, and I've been working towards that lofty goal for decades. 그러니까 핵심을 챙겼어야 되는데 주변 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핵심을 하겠다고 한 게 나타냐후의 실책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받아준다고 치면 예를 들어 밑에는 가자 지구에 또 사람들이 있고 네. 팔레스타인은 또 위에든 어디든 요르단강 서안 뭘 인정하려면 네. 그들이 살 땅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보가 불안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싸우고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아. 예. 어떤 형식이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고 양측이 헤어져야 돼요. 이혼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이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잘 사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된다. 예,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 안 하면 안 돼요. 결심을 해야 예. 된다. 예. 헤어질 결심. 헤어지겠지. 그러니까 딱 요번에 새로 시작하는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좀 시급히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고요. 이란하고 미국과의 지금 대결 구도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미국과 이란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무력 충돌을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제일 급선무는 이란의 핵 협상을 재개해서 다시는 이란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란이 중동 지역에 많이 만들어 놓은 헤즈볼라 이런 대리 조직을 제발 지원하지 말라.
왜 자국민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맞아. 그 비싼 돈을 대리조직에다 돈을 다 지원하냐 이거죠. 맞아. 예. 그래서 이란 경제 제재를 풀고 이런 정상 국가로 가야 이란도 살 수 있고요. 중동 지역도 안정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본인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단을 해야 돼요. 빨리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올 수 있고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네. 출구 전략이 없어요. 이 즉흥적으로 전쟁만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누구랑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낼지 어떻게 휴전을 할지 거기에 이스라엘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리고 우리도 이 문제는 내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쌤과 함께해서 중동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좀 이제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때가 오면 개인적으로 레바논을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쌤과 함께해서 오늘처럼 레바논의 비극적인 어제와 오늘이 아닌 찬란한 문화와 자연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